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뭐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47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신데 요즘 뜸하십니다.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승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요.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대사말도 듣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주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세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어제 끝난 거는요, 미 주식 시장이 쉬었죠. 휴장이었고, 그래서 다른 시장은 열렸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오늘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영상 같습니다. 그래서 꼭 주변에 널리 알리셔갖고요.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채권에 대해서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채권에 대해서. 근데 채권 발작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작. 그래서 요런 채권 발작 얘기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 얘기하는 걸로 지금 저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니까요. 잘 좀 보시고,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투자자문사 9월 최고치 경신할 것,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내년 초에 경기 침체 발생할 것, 그 다음에 높은 금리 경제에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런 것들은 향후 좀 지나면 다 알게 되는 상황들이죠.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특히 금리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의 변화들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월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미 증시 최악의 9월에도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외 증시 보시면 매물 공백 속에 엔비디아, 테슬라 매수, 이런 또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요. 20년간 1500% 뛴 증시, 인도 증시 과열, 지금이 저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 IPO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달러 제네랄 불황인데 얘가 이제 주가가 반토막 정도 났어요. 그래서 어제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유가 그거죠. 지금 소비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실적 악화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달러 제너럴 뭐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겹친다는 얘기죠. 요때가 이제 금리 인상 그 시기와 맞물려서, 그죠? 요때 그래도 올랐죠. 그죠? 지수는 내렸는데, 그런데 작년 10월 달 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나스닥은 올랐거든요. 요때부터. 그런데 얘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반영하는 거죠?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악화되고, 여기가 이제 그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식료품 이런 거 취급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빠졌다. 그러면 반토막이라는 게 50% 정도 빠진 거죠. 50% 빠졌네요. 정확하게. 그죠? 50%.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여기 실적 발표 때 5월, 6월 때 갑자기 갭으로 떨어집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침체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사들이. 얘는 이 불황기에도 견디는 기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진짜 이유에 따라서 특히 소비 지출 감소에 따른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의 생활이 진짜 빡빡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착시 현상,
지수는 오르고 종목들은 빠지는 몇몇 지수만 버티고 있는 상황. 이거를 좋은 장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어제 선물 상황은 네,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빅스 오르고 그다음에 나스닥 100만 살짝 보합으로 있었고 이렇게. 그다음에 유럽은 네, 어제 끝난 상황은 이제 새벽 2시쯤에 끝났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약세로 끝났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 그거에 대한 거 잠깐 좀 보시면 일단 먼저 코스피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자, 그러면 1318원. 본장하고 거의 똑같고요. 일봉을 보시면 여기 저점에서 상승하고 살짝 눌리는 정도. 그래서 앞으로 원달러 환율의 이쪽 고점들, 자, 쌍봉을 치고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냐. 현재 52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갈림길에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박스권의 형상으로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들 돌파하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 고점이 얼마냐면 1345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치에 있으니까 잘 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에 두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7월 달부터 올라오는 요 강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 흐름을 보인다? 무슨 뜻이죠? 연준의 그 고금리의 스탠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10월 달, 그러니까 증시의 뭐죠? 저점이죠. 저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증시가 2022년 이때부터 해서 그래서 저점에서 다시 증시가 반등이 나왔고, 다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증시가 조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참고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팍 오를 수가 있어요. 갑자기 달러 수요에 의해서. 그래서 일시적인 강세 모습이 나올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지금 103은 상당히 강한 거죠. 여기 고점 돌파 예정에 있고, 지금 두 번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04에서 이제 105, 자, 106,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다른 나라 통화들이 곤란한 지경에 있다. 특히 유로를 보시면 유로는 지금 7월 중순경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독일, 영국, 소위 말하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문제가 심각하죠.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좀 판단하시고. 자, 유가입니다. 어제 살짝 올랐어요. 지난주에 의해서 지금 오를 태세를 하고 있고, RSI 현재 61이고요. 그러면 조만간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 그러면 90달러, 100달러 근처에서 머물 수 있다. 그러면 현재 7월 달에 진행됐던 요거 상승분에 대한 물가 반영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상당히 지금 얘도 이렇게 쭉 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지금 형국에 있다. 그래서 물가 동향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RSI 하나만 봅니다. 현재 47이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죠. 왜? 얘는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확실하고요. 자, 유동성이 지금 현재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무슨 얘기냐면 코인 시장으로 지금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 나스닥도 똑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괴리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요 거품이 왜 생겼나? 그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미국 채무부가 아니라 지금 올해 미 정부 재정 적자 2조 달러예요. 1년 새 2배인데, 이유는 이 재무부에서 채권을 엄청나게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국채 시장에 엄청난 뇌관으로 작동될 수가 있다. 이데일에서 나오는데 이런 거 꼭 체크 좀 해 보시고.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자,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례 없이 국채 쪽에 지금 문제가 자꾸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조금 느끼셔야 되고요. 그러면 자, 이게 나중에 진짜 트리거가 돼서, 왜 그러냐면 국채를 트레이딩하는 헤지 펀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헤지 펀드들의 그 손해를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특히 지금 선물 상황이 중요한데, 보시면 자, 국채 선물이죠. 그러면 이 선물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선물과 자, 옵션 매매도 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 레버리지가 보통 한 20배 정도 돼요. 그러면 손해가 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장기 국채에서 0.74 독일, 이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영국 국채에서 0.72, 요거는 어느 정도냐면 주식 시장이 마이너스 3% 까인 거하고 비슷합니다. 국채 시장에서 0.7% 하락한다는 얘기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거기다 미 국채도 약세입니다. 그죠? 다른 나라 국채들도 그렇습니다. 잘 보셔요. 특히 여기 보시면 요게 어디냐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0.94. 그러면 자, 이런 엄청난 변화들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죠. 계속해서 제가 국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트리거가 돼서 폭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확 던질 수가 있어요. 왜? 너무 손실이 커지면. 그래서 지금 독일 장기 국채가 0.74%인데 보시면 전 저점 깼습니다. 이거 선 차트거든요. 종가상으로. 지금 30으로 들어가 있고 RSI. 독일 보시죠. 그러면 얘도 엄청난 폭락이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25%. 그러면 주식으로 하면 거의 50% 이상, 70%, 60% 빠진 겁니다. 여기 지금 폭락을 하잖아요. 국채. 그럼 나라 망하라고 지금 고사 지내는 거거든요, 이거. 자, 얘도 그렇고, 자, 길트. 자, 얘도 0.72, 영국 국채 똑같죠. 자, 얘는 얼마, 얘는 진즉의 저점들 다 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몇 프로? 30%. 자, 32%, 33% 폭락. 지금 가장 문제가 영국이고요. 그 다음 독일이고요. 유럽 아까 이탈리아 보셨죠? 이제 이탈리아도 발작을 할 겁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미국채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도 이제 전 저점 이탈 이제 딱 각이네요. 그죠? 국채 10년물. 자, 어제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채권은 열렸어요. 채권 선물 시장. 그러면 상당히 지금 유럽의 영향과 그거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상을 제대로 직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자. 지금 주식 시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채권 시장이 문제지. 지금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요게 나스닥 100 인덱스고요. 여기가 국채 10년물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 2020년 3월에 자, 팬데믹 상황이 터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죠. 자, 요 선이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여기를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2020년 3월에 이때부터 금리를 인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풉니다. 언제까지? 2021년 11월 고점까지. 자, 그러면 현재 국채 위치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움직이는 거. 자, 그 위치에서부터 좀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을 했죠? 금리 인상을 합니다. 쭉. 자, 금리 인상을 하는 와중에 뭐가 되죠? 자, 작년 10월까지. 지금도 현재 인상하고 있죠? 자, 그러면 10월 고점이 자, 어떻게 됐어요? 10월 여기 저점이 국채 고점이 되는 거죠. 이때가 얼마냐? 이때가 4.2가 넘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준이 이제 시장에 어떤 분위기가 도냐? 연준이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릴 거야.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올라갔죠. 여기서
언제냐? 올 4월 달이죠. 그러면 자, 얘가 올라가면 보통 금리가 올려서 올라가면 자, 주식 시장은 내려야 되잖아요. 방향이.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자, 금리 올리고 자, 내려갔죠. 국채 금리가 이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래 버린 거예요.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뭔가 디커플링이 나죠. 그런데 지금 다시 금리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요거. 그래서 자, 지금 그러면 만약에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해버리면요. 여기서 지금 조짐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폭락하는 거. 그죠? 폭락하는 거. 미국 국채도 폭락하는 거. 그러면 결국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주식 시장에 느닷없는 폭락도 나올 수 있다. 왜? 국채 금리가 발작을 해서 위로 튀기 시작하면 이유는 미국 정부 재무부 엄청난 2배 재정 적자뿐만 아니라 국채 발행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채가 지금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발작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이 아닌가. 발작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모니터 할 거를 약속을 드리고, 오늘 또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달러 제너럴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서민들만 지금 죽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얼마나 수익성이 악화됐으면 이런 상황이냐. 현실을 직시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자, 투자 방향이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롱이냐 숏이냐 네가 맞았네 틀렸네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 결국엔 내가 투자해서 따고 잃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이 영상 꼭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